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방편적인 규제가 효과를 거둘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내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발 스모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들도 PM2.5의 농도를 높이는 주범입니다. 특히 차량 2천만 대 시대를 앞두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절실합니다. 교통량이 많다고 판단되는 역삼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역삼역 주변과 100m, 150m, 300m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둬가면서 측정을 한 거고요. 지난 3년 동안 연구팀은 큰 도로변과 도로에서 비교적 떨어진 지점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체 먼지 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도로와 가까운 곳일수록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거리 중심의 100m 이내의 지역보다 100m 바깥 지역이 한 5에서 10% 정도 낮은 농도값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표현입니다. 특히 디젤 엔진 차량은 측정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디젤 차량이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게 되시면 PM10이나 PM2.5에서 상당히 높은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디젤 배출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세계보건기구는 디젤 엔진 연소물에 고도의 발암성 물질인 비소, 성면과 같은 독성이 있다고 밝히고 1군 발암물질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생활 속의 PM2.5의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PM2.5의 농도가 가장 높았던 곳은 흡연구역이었습니다. 특히 그 PM2.5들이 담배나 혹은 다른 소스에서 다른 배출원에 의해서 유해하게 나오는 업체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을 적용시켜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2.5에 대한 환경 노출 수준에 대한 관리는 들어갈 텐데 아직까지 미적용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PM2.5 특히 담배 흡연과 관련되는 쪽은 시급히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보다 강력한 PM2.5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는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환경부가 내년 시행을 앞당겨 지난 8월 말부터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시험 예보해왔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미세먼지 PM10에 대한 것입니다. 초미세먼지 PM2.5는 시행 준비가 필요해 201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하루빨리 PM2.5의 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그 정책이 그 오염원 관리 정책이라든지 또는 오염에 대한 평가나 이러한 모든 연구라든지 이러한 모든 분야의 일들이 거기에 맞춰지게 됩니다. 국가 차원의 꾸준한 대기 관리도 중요하지만 황사 마스크나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 먼지 흡입을 줄이는 등 일상 속에서도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도로변을 다니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도로에 아무래도 오염 상태가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좀 도로가 아닌 한 블록 그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셔야 되고 또 예를 들면 길을 건널 때도 차가 많이 다니는 그 앞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좀 뒤쪽에서 기다리시다가 신호가 바뀌면 건너가고 이러한 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학교나 유치원, 병원 등 노약자를 위한 시설들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서 일정 정도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등 도시 계획에 있어서도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질을 개선하는 일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